이번에는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윤석열 당선인이 초대 내각의 8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직접 발표를 했는데 새 정부의 초대 내각 인선, 먼저 총평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첫 내각 인선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을 것 같은데요. 좀 실망스럽다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적지 않은 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새 정부가 뭘 지향해야 하는가 지향점이 일단 보이지 않았고요. 그리고 안정을 추구하는 내각 인선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안정을 추구했다고 하면 통합이나 균형의 어떤 정신이 살려질 수 있는 그런 인사들을 임명해야 되는데 또 정반대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여성은 1명밖에 안 들어가 있고요. 8명 중에서 5060 세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하고 3040은 전혀 없다. 이런 이제 세대에 대한 균형도 없고 그리고 영남 지역이 5명을 차지하고 있어서 지역별 균형도 없고 그러니까 안정을 추구한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 사회가 그동안에 지향해왔던 가치 이런 것들을 좀 내각 인선에 담았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사실은 담지 않았고요. 그리고 각각의 인사들을 평가해 볼 때 그 인사가 뭘 도대체 하려고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간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또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냥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하는 거 아닐까? 국민들은 그나마 뭔가의 변화를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을 텐데 그런 어떤 국민적인 기대치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1차 개각 발표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윤 당선인이 직접 명단도 발표하고 후보자들, 지명자들과 기자들과 일문일답 이런 부분은 좀 눈에 띄긴 했었는데 장성철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런 행동은 아주 좋았어요. 내가 보증한다, 내가 책임진다, 내가 인재를 고른 겁니다. 국민 여러분 좀 눈여겨봐 주세요. 이렇게 책임 정치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저는 좋게 봤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몇몇 분은 잘된 인사인데 몇몇 분은 좀 실망스럽고 왜 이분을 뽑았을까라는 깨우뚱거림을 저는 했어요. 예를 들면은 박보균 신임 문체부 장관 후보자, 이분은 기자 출신이거든요. 문화, 체육, 관광, 이게 전문가 아니에요. 왜 이분을 뽑았을까? 그러면은 윤석열 당선인이 얘기했던 능력, 전문성 이거에 맞느냐?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이분이 위암 전문가예요. 그런데 이분을 보건복지 분야의 최고의 수장으로 발탁을 했다? 저는 솔직히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물론 윤석열 당선인께서 이분은 의료 전문가이기 때문에 장관 의료 전문가로 놓고 차관을 이제 복지 전문가 하면 돼요. 그렇게 보완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지만 과연 이게 능력 있는 적절한 인사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동의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8분 하셨잖아요. 이제 10분 정도 더 남았는데 그때는 능력, 전문성 이 부분은 조금 더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당초에 윤석열 당선인이 약속을 했던 30대 장관 이 부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신경 쓰시고 할당, 안배 이 부분도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좀 통합형, 능력형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부처 장관 임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 당선인이 정치 신인이잖아요. 함께 정치를 그 역경을 같이 극복해 나가면서 사람들을 주변에 두지를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국민의힘 인사들이나 기존의 보수 인사들한테 인맥풀을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윤 당선인의 의지가 일단 중요하잖아요. 당선인이 그런 면에서 기존의 그 보수 인사들에 대한 인력풀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인력풀을 넓히는 노력을 했었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게 왜 드러났냐면 앞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수 인사 4명이잖아요. 인수에 들어와 있던 인사들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 집권 시절이나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 시절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특보 출신이나 특별 고문 출신 2명 들어가 있다고 하죠. 그리고 40년 지기 친구,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호영 내정자가 40년 지기 친구라고 하잖아요. 그거 아니면 굳이 왜 여기 인력풀에 들어가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코로나19 대구에서 대응 잘했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전체 대응 잘했다는 것도 아니고 대구 잘했다는 게 어떻게 이유가 되는지.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앞으로 어떻게 또 창궐할지는 모르겠으나
코로나 문제는 단순히 코로나 의료 대응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복지에 관한 문제, 그리고 좀 더 확장하자면은 사회 불평등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그런 쪽에 더 방점을 찍어야 되는 게 원래 지금 흐름상으로는 맞아요. 근데 의료 전문가라 하는 이유로 임명을 했다는 것도 개인적으로 좀 납득이 안 되고요. 그리고 김현숙 내정자의 경우에도 뭐 지금 여가부 장관 또 얘기 나올 테지만 김현숙 내정자는 뭐 가족, 인구 뭐 이런 쪽의 전문가라고 하잖아요. 이 여성과 관련되는 부분에 완전히 빠져 있는 이런 내정자를 임명하는 것도 이게 맞는 거냐? 결국은 늘 자기 주변에 와 있던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을 임명하는 정도 수준에서 그쳤던 것이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치지향적인 인사가 안 보인다고 하는 말씀을 그래서 드린 겁니다. 네. 인력풀이 좁다는 말씀을 하신 건데 다른 인물들도 저희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대로 이제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당장 50조 추경 어떻게 할 것인지 33조가 될 것인지 이것도 시험대가 될 것 같고 물가 안정 문제도 최근에 가장 큰 현안이잖아요. 본인 입으로 얘기했어요. 물가 안정, 민생, 그리고 건전 재정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상당히 모순덩어리죠. 추경을 하면서 물가 안정을 하려고 한다. 이게 소리 없는 아우성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인 이런 상황을 어떻게 잘 해 나갈지 상당히 궁금한데 저는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의 가장 잘된 인사 중에 한 분이 추경호 지명자라고 좀 보여져요. 국회에 있을 때도 제가 좀 많이 뵀는데 이분은 재정, 금융, 예산 이 전문가예요. 기획재정부에서도 있었고 금융위에서도 있었고 그리고 국회에서 예결위에도 있었고 또 하나는 당의 여러 가지 정책과 관련된 부위원장 그런 것도 하면서 당청청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분이다. 능력 있는 분이다. 성품도 원만해요. 그래서 민주당 분들하고도 척지지 않고 조목조목 잘 설득을 하면서 잘 지내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안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정무적인 판단 능력도 갖고 있다. 그래서 기재부 내에서도 상당히 좀 기대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은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다. 능력 면에서는 기대됩니다. 네, 추경호 지명자는 안정감도 있고 현실감도 있을 것 같다. 김성환 평론가님. 저는 문재인 정부가 왜 실패했는가 이걸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의 얘기가 관료사회에 휘둘렸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마다 나오는 얘기이긴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지나치게 관료사회에 의존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도 역시 기재부 출신에다가 결국 이전 정부에서도 계속 이제 입각을 했다고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기재부 출신이라는 점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추경호 후보자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최상목 금융위원장 거론되는 인사도 기재부 출신이에요. 제가 보니까 다 행시도 나란히, 나이도 나란히. 그리고 거기서 한 사람 더 하자면 경제수석으로 거명되고 있는 서울대 김소영 교수도 역시 또 마찬가지예요. 나이도 또 나란히예요.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비슷비슷한 데서 훈련받고 그랬던 사람들이 기재부 출신들이 쭉 경제 라인에 들어가 있는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기존에 이제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도 많은 비판을 받았던 게 그거 아닙니까? 물론 재정 걱정은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지원 더 파격적으로 했었어야 된다. 그게 사회의 어떤 통합의 가치를 지향하는 데 있어서는 필요했다. 이런 얘기들을 뒤늦게 하고 있잖아요. 그 윤석열 당선인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재부 벽을 못 넘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이 거기서 굉장히 큰 손상을 입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국난이나 어려운 위기가 왔을 때 대통령이 좀 더 리더십 있게 끌고 나가면서 국민 통합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가고 거기에 따르는 재정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한 2년 전 12월쯤에 그런 대책을 내놓는 모습을 보였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럼 전 대선 결과도 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결과론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기재부 출신들을 이렇게 많이 집어넣는 게 이게 맞는 건가? 저는 조금 좀 회의감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어떤 재정을 운영하는 운영에 대한 기술은 굉장히 뛰어날 수 있겠지만 그거는 그냥 운영에 대한 기술, 관료 테크노크라트라고 하는 관료들에 관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정치 역량은 그보다 한 단계 더 뛰어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곳에 대한 모습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그렇고요. 네. 원희룡 내정자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왜 임명했지? 행안부 장관이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국토부 장관이 됐을까?
대장동 일타 강사였기 때문에 그런가?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 임명했을 때 그때 국민의힘에서 제일 비판했던 게 부동산을 뭘 안다고 임명합니까? 이거였어요. 전문성 없다고 하는 지적이었거든요. 원희룡 후보자가 부동산에 어떤 전문성이 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개가 갸웃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 네.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잘된 인사라고 봐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지명자 같은 경우에는 행정을 해봤잖아요. 제주도 지사를 뭐 2번, 한 번은 좀 중간에 임기를 그만뒀지만 행정을 했다라는 거는요. 도지사를 했다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실무적으로 정책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실무를 알고 그리고 대선 후보 그리고 대선 후보 경선 때 여러 가지 뭐 또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들을 다 총괄하는 형식으로 윤석열 당선인과 코드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만큼은 원희룡 전 지사가 잘 해나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일단 국회의원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나와서도 민주당 쪽 의원님들과 함께 여러 가지 토론을 잘 거쳐서 보다 더 나은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기반은 마련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자꾸 전문성이 없다라고 공격하는 거는 좀 과한 비판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당신은 국회 있을 때 국토위에 없었지. 그리고 뭐 교통에 대해서 뭐 하라. 이렇게 비판할 수 있지만 도지사로서 행정을 해봤다라는 것은 주택 정책도 해본 거고 교통 정책도 해본 거고 전반적으로 다 해본 것이다. 그러니까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네. 뭐 전무적 감각이나 이런 것들 얘기하실 때 뭐 전무적 감각도 있고요, 행정 경험도 있기 때문에 전 뭐 자격이 없다 이런 뭐 취지로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내각을 발표를 하게 되면 야당에서는 그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반복돼 왔고요,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힘 모습을 보면은 야당의 모습은 이미 다 잊었어요, 제가 보니까. 이제 여당이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 때 뭘 지적을 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미 불과 몇 달 만에 완전히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다시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그걸 보완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김성환 그게 아니라 평론가님. 그걸 반복하는 모습으로 간다는 거 예.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이명박 정부 들었었을 때가 자꾸 연상된다는 거예요. 그때도 똑같이 능력 강조하고 했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똑같은 패턴들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면에서 우려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